저에게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알고 지내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항상 친한 척을 하는데 저는 딱히 그 애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항상 형식적으로만 대해왔는데요. 여주야, 너 나랑 같이 화장실 좀 가자. 미안, 난 아까 갔다 왔어. 아, 그래? 알았어. 여주야, 너 이번 주에 나오는 조별과제 누구랑 할 거야? 나? 일단 아직 안 정했어. 그래? 그럼 나랑 할래? 아, 그게 친한이랑 짝꿍이가 같이 하자 해서 둘 중에 같이 할 친구를 고르려고. 미안해.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엔 나하고 같이 하자. 알았어. 다음엔 여우 너랑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제 주변을 맴도는 친구인데요. 저는 얘가 애들 사이에서 소문도 좋지 않고 딱히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쫓아다녀서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주 뭐해? 저기 뭐 있어? 아, 여주 너 쟤 좋아하는 거야? 제가 좋아하게 된 남자애가 있는데 딱히 친하지도 않았던 여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들켜버렸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주야, 인사해. 내 남자친구. 뭐? 저번에 말이나 한번 걸어볼까 했는데 의외로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제가 짝사랑하던 남자애와 사귄다고 데려온 거예요. 이미 제가 좋아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는 이젠 정말 말도 섞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짝사랑하던 남자애를 뺏겼다는 생각에 가슴 아팠지만 어차피 크게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금방 마음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울적할 때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를 마치면 간단하게 운동장을 달리다 집에 가곤 했어요. 그러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나도 같이 달려도 괜찮을까? 달리는 거야 또 마음이지. 좋을 대로 해. 이렇게 같은 학년의 남친이라는 애가 운동장을 달릴 때마다 말을 걸어와 이러쿵저러쿵 하다 친해졌고 저는 남친이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뭐 마시지? 고민이네. 난 칼로리 적은 거 마실 거야. 운동한 게 아까우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여주 웬일이니? 이런 데서 다 만나고 음료 마시는 거야? 옆에 누구야? 남자친구? 남친이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친구 여우. 제가 남친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해서 같이 앉아 있어도 되죠? 둘이서 좀 당황하고 있는 사이 여우는 저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카페에서 혼자 신나서 떠들며 제 남친 옆자리에 앉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실 사이는 아니지 않나? 얘는 농담도 우리만큼 친한 사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며 갑자기 제 남친 무릎 위에 앉아 푸릉푸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안전벨트 매야지. 제 남친 손을 자기 허리에 얹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친이 그대로 여우를 소파에 패대기 치듯 내동댕이 쳐버리고는 갑자기 목을 감싸지며 아니 너는 오늘 처음 봤는데 코브라 트위스트 같은 레슬링 기술을 시전하냐? 먼저 기술 걸었으니 반격해도 되지? 그러며 헤드락을 걸더라고요. 아파 놔줘. 뭐야 기술 먼저 걸었으면 맞을 각오도 해야지. 야, 넌 남친도 있는 애가 친구 남친한테 그게 뭐냐? 아프다고. 야, 그래도 고맙다. 네가 우리 여주한테서 그 남자애 뺏어서 내가 여주랑 사귀는 거 아냐. 코브라 트위스트는 네 남친한테 가서 실컷 하고 앞으로 우리한테 말도 걸지 마. 알겠어? 알았어. 안 할 테니까 이것 좀 놔줘. 나중에 남친 보고 왜 그랬냐 물었더니 아니 생긴 건 무슨 포켓몬의 아보크같이 생겨서 남의 남친한테 들이대는데 그 정도 했으면 많이 봐준 거야. 그러더군요. 그 뒤 여우는 학교에서 애들에게 제 남친 뒷담화를 퍼뜨리려 했으나 제가 사실을 다 퍼뜨려버려 안 그래도 나쁜 이미지만 더 망치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 노는 아이에게 찍혀서 그 녀석이 저를 못살게 굴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화를 내고 이것저것 떠넘기는 등 정말 하나하나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힘들게 만드는데요. 야 여주, 내일까지 그거 꼭 새 걸로 사와라. 그거 엄청 비싼 거라. 물량아,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내가... 진짜 야, 자꾸 말대꾸 할래 임마? 뒤지려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와. 일주일이나 줬잖아. 제주껏 구해와. 알겠어? 두근파프로 내일까지다. 못 사오면 알지? 저에게 이렇게 빡지르고는 자기 그룹에 노는 애들에게 가서 나 내일 두근파프로 산다? 야, 고작 무선 이어폰에 30만 원을 태워? 애들 거 뺏은 거 아니야? 뭐래, 당연히 새 거지. 남이 쓰던 거를 귀에 어떻게 꽂냐? 이러며 자기가 사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불량이 녀석은 허영심이 좀 심한 편이고 자존심이 센데 그렇다고 돈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 항상 저에게 물건을 사오게 하거나 돈을 빼앗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곤 해죠. 그 녀석이 허세가 심하다는 걸 떠올린 저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웠어요.
SNS에 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는 두근 중에 불량이라는 애가 200만원짜리 두근 패드가 3개나 있대. 진짜? 대박이네. 무슨 교복 블라우스도 명품 브랜드에서 파는 거라 한 벌에 300만원인가 하는 거래. 와, 금수저야? 대박이네. 어쩐지 불량이 걔 학교 마치고 집 갈 때 버스 타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대박. 숨겨진 금수저야? 이런 식으로 불량이가 금수저인 것처럼 조작한 SNS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학교 애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처음에는 애들에게 뭐야 이거 노관심 같은 반응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 사이에서 어쩐지 불량이 걔 애들 못살게 굴어도 쌤들 아무도 못 혼내더니 엄마가 변호사고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래. 와, 금수저 부럽다. 학교에서 행패 부리고 다녀도 부모님이 다 커버 쳐주고. 이렇게 저는 한 적도 없는 이상한 소문들이 만들어져서는 애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하더군요. 불량, 너 사실 엄청난 금수저집 딸이라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어쩐지 매번 뭔가 비싼 거 새로 사오더라.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어쩐지 똑같은 교복 입고 있어도 부티가 나더라. 이게 그 명품이라는 그 가방이야? 불량이는 애들이 갑자기 자기를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자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대로 그 분위기에 타서는 그렇지? 들켜버렸네? 내가 좀 잘 살긴 하지. 와, 한 달에 용돈 같은 건 얼마나 받아? 한 달에 한 100만원은 받지? 그것도 조금 쓰다 보면 모자라서 말씀드리면 한 3-40만원 정도는 더 주시곤 해. 와, 대박이다 진짜. 나는 용돈 100만원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뭐 별건 아니야. 그때부터 SNS에 저는 불량이가 걸어다니기 불편해서 200만원짜리 스쿠터를 산다더라, 친구들이랑 우정반지를 백금으로 사준다더라 하면서 더더욱 돈 쓰는 거짓 소문을 냈어요. 거의 학교의 스타가 된 데다 허세 부리느라 소문을 사실처럼 만들다 보니 돈을 뺏지도 못하고 혼자 알바까지 해가며 금수저 컨셉을 지키려 하고 있더군요. 그러던 하루는 아파요, 놔줘요 아저씨. 시끄러워. 훔치다 걸린 도둑놈을 놔주는 바보도 있겠어? 뭐야, 불량이 아니야? 훔쳤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겠지. 돈 많은 금수저가 물건을 왜 훔쳐? 쟤한텐 비싸지도 않을 텐데. 불량이를 교무실에 끌고 들어간 아저씨는 온 복도에 다 들릴 정도로 이 녀석이 내 가게를 털다가 잡혔어. 이 학교는 학생을 도둑놈으로 키우나봐요. 얘 학부모 불러주쇼. 교무실 입구에서 듣고 있던 애들 말로는 어느샌가 애들 사이에서 금수저라는 소문이 나서 이것저것 잘 사는 척하느라 비싼 거 사고 꾸미고 나눠주고 하느라 돈이 없어서 알바도 하고 했는데 애들에게 사주기로 약속한 반지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훔치다 걸렸어요. 불량이는 결국 애들에게 역대급 허세녀가 되어 온 학교에서 허세 하나로만 다들 손가락질하게 되었고 결국 애들의 눈총과 은근한 비웃음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전학을 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바쁘시다 보니 저와 제 동생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식사까지도 못 챙겨주시는 게 당연했고 그것에 항상 걱정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밥도 못 챙겨줘서 언제나 걱정해왔거든.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려고. 뭐야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와, 엄마 그럼 뭐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카드를 하나씩 줄 거야. 이거는 너희가 돈을 쓰고 나면 엄마 아빠가 다음 달에 돈을 갚는 거야. 이걸로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 먹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사도 좋아. 아, 그럼 이제 용돈을 이걸로 받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이나 먹고 싶은 거 좋은 거로 꼭들 사 먹으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와, 대박이다. 이렇게 되어 저와 동생은 엄마로부터 카드를 받았어요. 저는 카드를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동생은 신나서 챙겨 나가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마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나 엄마한테 카드 쓰라고 받았어. 어? 이거 혹시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블랙카드 같은 거 아니야? 블랙카드? 그게 뭐야? 있잖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들이 쓴다는 카드. 어? 그런 게 있어? 나는 그냥 쓰고 나면 엄마가 알아서 돈 내주는 거라고 들었는데. 색깔도 검은색이고 아마 맞을걸? 야, 이제 보니 동생이 너 엄청 부자였구나. 그렇지? 들켜버렸으니 어쩔 수 없네. 갖고 싶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동생의 친구들은 어머니께 받은 카드를 오해해서 무슨 재벌들이 쓰는 VIP 카드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마치 재벌이 된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비싼 것들도 막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엄마? 아니 글쎄, 동생이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뭐? 얼마나 나왔는데? 안 그래도 무슨 재벌 된 것 마냥 이야기하고 다니더니. 그래서 얼마나 썼는데? 500만원. 500만원? 한 달 만에 500만원을 썼다고? 그래, 뭘 했길래 한 달에 500만원을 썼지? 카드 빼서 엄마, 걔는 돈이 귀한 줄도 모르고 있고 카드 들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쓸 거야. 그날 저녁, 동생이 너 이번 달에 카드로 500만원 쓴 거 알고 있니? 응, 우리 집 돈 많잖아.
그래서 좀 쓰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안 되겠다. 너 이번 달에 쓴 돈은 네 손으로 갚아야겠어. 뭐? 내가 돈이 어딨어. 엄마, 어차피 다음 주부터 방학이니까 할아버지 댁에 보내자. 거기에 일당 받고 밭에 뭐 심는 일 하시는 분들 대신 동생이 가서 일하고 돈 받아서 갚는 거로. 그래, 그게 좋겠다. 뭐야, 왜 그래? 네가 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가서 배워와. 그렇게 동생은 시골 할아버지 댁에 쫓겨나다시피 내려갔고, 할아버지 댁 파농사에 파 심는 것을 하루 하고 할아버지께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첫날 오전 조금하고는 뻗어버려 절반인 5만 원만 겨우 받고는 울며불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팔다리 다 아프게 했는데 할아버지는 5만 원밖에 안 준대요. 이거 100일이나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고작 하루하고는 지쳐서 울며불며 눌러붙던 동생은 그 뒤로는 용돈을 받으면 용돈 기입장을 꼬박꼬박 쓰고 마실 것 하나를 살 때도 가게에 있는 모든 음료수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싼 걸 사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비싸더라도 맛있는 거 마시지? 그러면 동생이 언니, 나는 부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돈은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이러더라고요.